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할머니는 꾹 참았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다발이 가득해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30대 며느리가 들어서요.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의 표정은 차갑기만 해요. 어머니, 또 돈 숨기셨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사시면서 생활비는 내셔야죠. 며느리는 할머니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손을 뻗지만 며느리는 이미 돈을 세고 있어요. 겨우 500만 원? 어머니, 이걸로 뭘 하려고 하셨어요? 설마 또 시골 내려가서 혼자 살겠다고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그녀는 간신히 말을 꺼내요. 그 돈은 내가 평생 모은 마지막 남은 돈이야. 며느리가 코웃음을 쳐요. 어머니가 모으신 돈? 아들이 벌어다 드린 돈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가족 돈이니까 제가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할머니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제발 그 돈만은 손 치우세요. 며느리가 할머니의 손을 뿌리쳐요.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요.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려요.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요. 슬픔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요. 기다려, 내가 반드시. 며느리가 할머니의 마지막 돈 500만 원을 빼앗아 간 거죠.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할머니 박순자 씨는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외동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비췄어요. 이날 아침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연이, 그리고 초등학생 손녀 지은이었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얼른 손을 닫고 달려나갔어요. 아이고, 민준아. 며느리도 왔네, 지은이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손녀를 와락 껴안으며 뺨에 뽀뽀를 해댔죠.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사업이 좀 안 좋아져서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그래, 얼마나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아요. 빚이 좀 생겼어요. 며느리 수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집도 날아갈 위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이랑 땅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이 집을? 어머니,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서울 가서 사시면 되죠. 이 집 팔면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고 절대 팔 수 없어.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럼 아들이 감옥 가는 거 보시게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이러다 큰일 나요. 아들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만 믿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봤어요. 아들의 눈에는 정말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이 집만은, 어머니, 며칠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주일 뒤에 다시 올게요. 그렇게 그들은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이 집, 남편의 손때가 묻은 마루, 아들을 키운 이 마당. 모든 게 너무도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 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집과 땅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기는 서류였죠.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수연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미소를 보지 못했죠. 그럼 어머니, 이제 우리랑 서울 가실 거죠? 응, 그래야겠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5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할머니는 꾹 참았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건 증거도 안 돼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할머니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작은 방 하나뿐이었죠. 어머니, 여기서 지내세요. 좁지만 참으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처음부터 불친절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어요. 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요. 첫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할머니가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려는데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침 준비하려고. 괜찮아요. 어머니 요리는 입맛에 안 맞아요. 그냥 방에 계세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30분 뒤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설거지도 안 하고 뭐해요? 우리 집에 공짜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알았어. 그날부터 할머니의 일과는 빡빡해졌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손녀 학교 준비시키고 70대의 몸으로는 버거운 일들이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이게 청소예요? 먼지가 그대로잖아요. 어머니, 빨래 이렇게 개면 어떡해요? 다시 하세요. 어머니, 냉장고에서 반찬 몰래 드셨죠? 제가 다 세워놨어요. 할머니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지친 얼굴로 쓰러지듯 잠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우연히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좀 잘해줘. 너무 심한 거 아냐? 뭐가 심해요? 공짜로 얹혀 사시는데 집안일 좀 하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어머니 집 팔아서 빚 다 갚았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오빠는 어머니한테 너무 약해요. 이제 우리 인생 생각해야죠.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빚 다 갚았다고? 그럼 이제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직도 아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며느리야, 빚은 다 갚은 거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아니, 그냥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머니, 집안일이나 신경 쓰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우연히 거실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펼쳐봤는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할머니의 시골집이 8억에 팔렸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빚상환 내역은 2억뿐이었어요. 나머지 6억은 어디로 간 거지?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더 뒤적거리자 명품 가방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었죠. 그리고 해외여행 예약 확인서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내 집을 팔아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녀. 할머니는 그날 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아들이 돌아왔죠. 민준아,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너 혹시 빚 다 갚았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어머니 덕분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머니 그게. 바로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왜 그러세요? 내가 물어보고 있어. 내 집 판 돈 8억 중에 나머지 6억은 어디 갔어? 며느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 돈 우리가 쓴 거 당연하잖아요. 어머니 집이었지만 이제 우리 돈이에요. 뭐라고?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아, 내가 이럴 수 있니? 어머니, 죄송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밥 먹었으면 설거지 하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어머니, 또 TV 보세요? 전기세 내는 거 저희예요. 어머니, 손녀 학교 보낼 때 옷 좀 제대로 입히세요. 창피하게.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시골집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2개월이 더 지났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은행에 몰래 갔어요. 자신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놀랍게도 통장에는 500만 원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 몰래 넣어둔 돈이었죠. 할머니는 이 돈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 돈으로 작은 방이라도 구해서 나가야겠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돈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방 구석 서랍 깊숙이 숨겨뒀죠. 하지만 며느리의 눈은 독수리 같았어요. 3일 뒤 며느리는 할머니 방을 뒤지다가 그 돈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며느리가 할머니의 마지막 돈 500만 원을 빼앗아 간 거죠. 세상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존엄도 없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살이 났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손녀 학교 보내야죠. 아파. 몸이 너무 아파. 아프면 병원 가세요. 근데 아침은 챙겨주고 가셔야죠.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가 손녀 아침을 준비했죠. 손이 떨려서 계란을 깨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계란이 얼마나 비싼데. 며느리가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손녀 지은이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며느리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할머니, 괜찮아? 10살 손녀가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봤어요. 응, 괜찮아.
할머니 요즘 너무 슬퍼 보여.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다 봤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할머니는, 할머니, 울지 마. 내가 커서 할머니 모실게. 약속해. 작은 손녀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그 따뜻함에 할머니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죠.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나도 인간이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수연의 명품 영수증, 해외여행 기록,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의 집을 판 돈으로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는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것들이 내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며느리가 버린 옛날 스마트폰이 서랍에 있었는데 다행히 아직 작동했거든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명품 구매 내역, 투자 내역, 해외여행 사진들.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죠.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옛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골에서 알고 지내던 변호사 선생님이었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순자 씨, 증거만 확실하면 충분히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집을 판 돈을 빚 갚는다고 속여서 가로챘으니 사기죠. 게다가 노인 학대도 해당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가진 증거를 보내드릴게요. 그러세요. 제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미소였죠.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며느리였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숨겼어요. 아, 아무도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다 들었어요. 변호사, 고소,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한테 고소를 하겠다고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혀버렸죠. 어머니, 말씀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고소하면 아들도 같이 피해를 봐요. 그럼 손녀는 어떻게 되는데요? 손녀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싶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 증거라는 게 뭐예요? 그깟 서류 사진? 그건 증거도 안 돼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집을 넘긴 거라고 하면 끝이에요. 며느리가 할머니에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꽉 붙잡았죠. 안 돼. 나요. 신랑이 끝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어요. 며느리는 그것을 집어들더니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제 됐죠? 어머니, 앞으로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히 우리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사세요. 며느리가 나가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어요.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됐다는 것을요. 그리고 변호사는 이미 할머니가 보낸 증거 사진들을 받아둔 상태였죠. 2주가 지났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박수연 씨 맞으신가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가시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 뭐라고요? 사기? 노인학대? 그때 방에서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단호한 표정이었죠. 수연 씨, 당신이 한 짓을 모두 알고 있어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노려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경찰을 부르다니. 내가 부른 게 아니야. 김 변호사님이 증거를 검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셨어. 그때 현관문이 또 열리고 아들 민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황급히 온 거였죠.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경찰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부인께서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빗상한 명목으로 양도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노인 학대 정황도 확인됐고요. 아들은 며느리를 봤어요. 수연아, 설마 정말. 며느리는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아니야. 그 돈은 우리 가족을 위해 쓴 거라고.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야. 오해?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내 돈 8억 중에 2억만 빚 갚고 3억으로 오피스텔을 샀고 나머지는 명품과 해외여행에 쓴 거. 그게 오해니?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연아, 그게 사실이야?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죠. 나는 그냥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내 어머니를 이렇게 학대하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그제야 어머니의 상태를 제대로 봤어요. 3개월 사이에 어머니는 10kg 이상 빠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어머니를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머니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연민도 있었어요. 민준아, 너도 피해자일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어머니를 지켜야 하는 거였어.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일단 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그냥 이용만 했지. 며느리는 결국 경찰과 함께 서를 향해 떠났어요. 거실에는 할머니와 아들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아, 너는 선택해야 해. 내 아내를 택할 거니, 내 어머니를 택할 거니. 어머니,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내일 나갈 거야. 어머니, 어디로 가시게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문을 열자 김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순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 부인이 산 오피스텔은 순자 씨의 돈으로 구매한 거라 압류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명품들도 환급받을 수 있고요. 대략 5억 정도는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게다가 오피스텔 시세가 올라서 지금 팔면 4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새로운 집을 구하실 수 있죠. 할머니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3주가 지났어요. 며느리 수연은 사기죄로 기소됐고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아들 민주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민준아,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할머니는 오피스텔을 팔아받은 돈으로 작지만 따뜻한 빌라를 한 채 샀어요. 시골은 아니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1층 집이었죠. 이사 가는 날 손녀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랑 살면 안 돼? 지은아, 너는 아빠랑 살아야지. 하지만 할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괜찮아. 할머니,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지은이가 주말마다 놀러 오면 되지. 응, 약속이야. 할머니는 새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분을 몇 개 놓았어요.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죠. 며칠 뒤 할머니는 옛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순자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응, 정말 힘들었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고,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해서 함부로 당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인간이야.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지.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나 잘 싸웠죠?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지금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오늘 지은이랑 저녁 먹었어요. 지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같이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할머니는 문자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내가 다시 만들어가는 거야. 세상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당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요. 그리고 고추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하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해요.